자, 의욕 반 걱정 반 예랑입니다. 닉네임은 이제 이건데 만 30세 남자의 직업 군인. 네. 아, 대위 장교. 네. 대위가 참 애매한 그 직급이기는 해요. 애매하죠. 사실 이게 장기로 가냐 되게 소령 때 되게 그 힘들어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대위에서 이제 소령 뭐 여성분들이나 이제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계급 저기가 없을 텐데 그냥 예를 들면 대위까지는 그냥 실무장교고 네네네. 여기서 과장 일단, 느낌? 네. 과장 여기서 정도? 이제 올라가야 네. 올라가야 직업의 뭐 정년도 조금 더 네. 보장되고 그러는데 네. 사실 대위쯤 되면 느낌이 뭐냐면 나 좀 높은 사람. 아, 왜냐면 맞아, 월급도 맞아. 월급도 나쁘진 않고 나쁘지 않아요. 저 정도 받으면 나쁘진 않으니까 혼자 받는데 혼자 쓰는 거 무리 없고. 네. 소령이 군인연금이 나오나? 21년 넘어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20년을 꽉 채워야 되는데 네. 그게 문제예요. 그거 하려면 중령 달아야 되지 않아요? 소령 달아야 됩니다. 무조건 소령은 달아야 되는데 소령 무조건 달아야 되고 여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직업군인에. 네. 장교에. 네. 1차 관문이 장기입니다. 장기 복무. 장기 복무. 네. 내가 여기서 열심히 평생 동안 뼈를 묻겠습니다 해도 네. 선발이 잘 안 돼요. 네. 근데 선발이 됐다 그러면 오케이 뼈를 묻겠습니다가 1차 관문을 넘어선 건데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진급의 관문이 있습니다. 장교 대위에서 소령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대위에서 소령 진급이 안 되면 네. 평생 대위로 있을 수는 없어요. 아. 대위의 연령 정전이 37인가 39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게 한 사람은 없죠. 직급 정년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계급으로 있을 수 있는 최대 나이. 대위는 37인가 39인데 어차피 네. 대위에서 소령 진급이 안 됐다 그러면 접고 나와요. 어차피 뭐 의미가 나가서 없으니까. 딴 일 해야지. 예. 그래서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대위에서 소령으로 넘어갔을 때. 대위에서 소령 진급을 하게 되면 야 축하한다. 이제 너는 뭐 됐네. 우선은 연금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시작인데 그 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20년을 채워야 되잖아요. 네. 자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이 안 되면 네. 소령의 연령 정전은 45살입니다. 45살. 25살에 들어왔으면 20년을 딱 채울 수 있어요. 45살까지 하면. 아. 근데 문제는 자 소령이 돼서 중령을 바라보는 40 정도 되거든요. 네. 이때 나이에 이제 중령 진급 심사 다 떨어졌습니다. 음. 나가서 뭔가 일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지. 이걸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5년만 채우면 연금이 나오잖아요. 지금 나가면 연금을 못 받아. 네. 그렇다고 나가자니 뭔가 일이 찾게 될지는 네, 네. 불확실한 거고. 네. 이게 직업군인의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럼 40살 나와서 뭘 하냐? 네. 뭘 하겠어요. 보세요. 30살에 결혼을 해요. 네. 이분도 살짝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군인들은 결혼이 빠릅니다. 결혼 빠르죠. 왜냐하면 정년이 빠르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온다는 개념이 아니지. 그냥 군대 그냥 군대 있는 있는 거니까. 거니까. 빨리 그냥 취업한 거니까. 네. 어찌 보면. 근데 저 나이에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애가 이제 12살, 3살 됐을 때 아빠가 실직을 한다? 네. 장교는 직업으로서 정말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어져요. 네.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 음. 그래서 지금 받는 소득은 280인데 이 정도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직장에 취업하고 소득이 저 정도고 네. 그 직장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결혼할 수 있겠죠. 네. 심지어 관사를 줘요. 관사도 거의 아파트 관리비만 낼 정도. 그러면은 그냥 꽁으로 네. 보증금 해봐야 500만 원, 700만 원? 뭐 비싸봐야 1,000만 원 정도. 군인은 그 관사를 준다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대단한 메리트기는 한데. 메리트이자 그것 때문에 돈을 못 모아요. 왜요? 이것 때문에 네. 밖에서는요 30살에 독립을 해가지고 집이 없으면 와, 야 세상에 집이 뭐라도 없으면 해야 되는데. 네, 월세를 이만큼을 내야 돼? 와 이게 큰일 났다. 어떻게든 내가 집을 마련해야 되겠구나를 빨리 깨닫는데 그 불안감이 없다 보니까 삶이 편안한 거예요. 집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서 다들 집 살 생각은 안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많이. 둘, 아이도 셋. 좀 나으시죠. 네. 전반적으로. 요즘은 그 추세가는 아니라고 하는데 보면 군인 가족들의 아이들이 막 2명, 3명 그래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 전출을 다니니까 사교육을 할 일도 거의 없고 사교육을 해봐야 그 지역 학원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집에 대한 불안감도 없어서 저축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소비로 늘어나는. 그래서 오히려 저도 이게 요즘에 그 장교 지원자라고 해야 되나? 네. 뭐 그런 이제 군인들 수요가 많이 좀 줄어가지고 그것도 또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는 좀 상대적으로 너무 좀 그 선택을 할 이유가 많이 없어진 게 아닌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대우나 고생도 이런 너무 많이 것들이, 하고 솔직히. 예, 좋아져야 네.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군인분들에 대한 별로 그렇게 대우해줘야 된다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큼 군인들 무시하는 나라도 없어 그치. 솔직히. 이게 나라 지키는 나라를 건데. 지켜주는데 전쟁 지금 분단 국가인데 왜 이렇게 군인들을 좀 무시하고 좀 싫어하는지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혜택을 안 주려고 하는지 참. 어쨌든 자 그래서 소득 280만 원이고 11월 결혼 예정인데 월 저축액은 220만 원이에요. 근데 네, 예정이라고 적었네. 지금까지는 그냥 잘 꾸역꾸역 모았는데 네. 11월부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맞벌이 소득으로 저 정도는
최소한 저축을 하겠다라는 네. 계획을 잡았습니다. 11월에 결혼 예정인 예랑입니다. 저는 청소년기까지는 나름 평범한 가정에서 살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의 일탈이 시작되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세가 기울면서 대학 시절 등록금을 전부 자기 힘으로 했다. 어머니 혼자서 이제 외벌이를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6년 전에 소중한 지금의 여자친구 만났고 11월 결혼. 아, 그러면 되게 거의 뭐 군인 시절 시작하시면서 거의 만나신 그렇죠. 거죠. 10대 말 20대까지는 순탄치 않았지만 근데 이제는 결혼 생활을 해서 이제 아버지랑은 좀 다르게 나는 좀 좋은 아빠가 되겠다. 네.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랑은 이제 절연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와 함께 의욕을 다지고 이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안감이 좀 크다.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제가 대신 상환한 아버지의 부채 일부와 제 학자금 대출만 아니었다면 항상 이게 아버지가 도움도 안 되는 거면 차라리 안 돼? 여기서 이제 손해를 막 끼쳐. 대출 갚으라고 생활비 내놓으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제 그런 것가 아니었다면 좀 나았을 텐데 네. 라는 화도 납니다. 저와 제 여자친구가 적절하게 경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의견을 좀 주세요. 라는 거였네요. 네, 이제 출발하는 네. 군인 직업 군인. 음. 근데 포기할 수 없는 소비가 제가 네. 여지껏 봐왔던 사연자분 중에 제일 특이하네. 포기를 모르는 남자네. 이분은. 네. 뭐 이렇게 포기를 못하는 게 많아요. 근데 정대만이야. 따지고 보면 다 어느 정도 이유는 있어요. 저 OTT 구독이야 뭐 남들 다 하고 저거 그냥 포기해봐야 그렇게 네. 크게 비싸지도 않고. 웨이브와 멜론. 네. 뭐 그래요. 네. 저거-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네, 저거- 이거를 왜 포기를 못하지? 아니 보통 요 정도는 포기하거든요. 아니 보통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정도는 포기할 수 있지 않나? 저게 쇼핑할 때 적립 더 해주고 뭐 그거라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 그 생각은 그렇거든요. 아니 네이버에서 그렇게 광고를 해요. 네. 이게 오히려 이득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게 이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포인트 멤버- 쌓이는 거 보면. 멤버십이면 사면은 이득이죠. 네. 근데 저는 안 사면 그 돈 다 저축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 달에 8만 원인가 뭐 얼마를 사면 오히려 이득이야라고 써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안 사면 8만 원 이득인데? 네.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사면 안 이득인데 사면 이득인데 이게 뭐 어차피 사야 살 된다. 거라면 포인트를 모아야 된다라는 약간 합리화일 수 있죠. 그 부분에서 저는 참 그 뭐 멤버십 이해가 안 된다. 5,000원 쌓이는 거를 차라리 안 사면 됩니다. 맞죠? 양가 부모님 연금 저축은 뭐예요? 이게 연금 저축? 이게 좀 독특한데 양가 부모님께 10만 원씩 연금 저축 있죠. 네. 세액공제용. 네. 그걸 가입시켜 주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렇고. 세액공제 받으시고 나중에 그걸 이제 뭐 연금으로 뭐 생활비로 쓰셔라라는 의미에서 부어주고 계신데. 근데 저는 이거를 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 게 그러니까 효심으로 하시는 건 이해되지만 이게 엄청난 도움이 되냐? 그럼 부모님한테.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것도 딱히 아니고 그 반대로 이거를 안 드리면 그러면 부모님이 생활이 안 되는 수준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 심지어 연금저축이니까 세액공제용이잖아요. 부모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는 방증이에요. 그러네. 그러면은 굳이 저걸 지금 들여서 나중에 네. 받는 돈 여기다 나 세금도 떼고 네. 결국 수익률 붙여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요거는 그 저도 좀 돈이 의문이 드네요. 근데 이거가 20만 원이면 20이에요. 1년에 200인데 그럼 한 달 월급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그렇죠. 한 달치 월급을 사실 부모님한테 드리면서. 드리기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갈 길이 먼데 이거를 할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요거 하나 포기합시다 우선은. 그리고 네이버 플러스 포기해 이거는. 에? 왜 이렇게 포기를 몰라? 포기를 모르는 남자 안 됩니다. 네. 6개나 적어준 거. 잠깐만 매주 주말 데이트 나갈 때 운전하면서 마시는 스벅 커피? 잠깐만. 제가 저도 이렇게 하면서 웃겨가지고 이걸 네. 가감 없이 그대로 긁어왔거든요. 네. 아니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 데이트 플러스 운전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스벅까지. 자, 요거 왜 하시는 건지 알긴 알겠거든요. 근데 하지 말아주세요. 요거는 본인의 만족감. 네. 왜냐면 요거를 굳이 인스타에 올리진 않아 요즘에. 맞죠? 운전하면서 먹는 스벅 커피 뭐 나의 뭐 하루를 충전한다 뭐 이런 그 멘트까지 쓰시진 않을 거야. 요게 지났거든. 그럼 이거는 그냥 순전히 자기 만족감. 딱 맞죠? 들고 나 컵홀더에 딱 끼고 나는 뭐 지금 강원도에 있지만 나는 원래는 도시 남자야. 이거잖아. 스벅.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심리적인 만족감. 그렇죠. 그걸 위해서. 거기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도 근데 있죠. 저는 웃겼던 게 뭐냐면 본인도 스벅커피 점점점을 물으면 스벅커피 그러니까 굳이? 포기할 수 없는 소비라고는 저는 이건 절대 못해요. 근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가냐고. 되게 고민해서
이게 왜 포기할 수 없는 거냐고. 다 포기할 수 없. 내가 꼭 써야 될 거 뭐 있지? 되게 고민해가지고 막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 또 뭐 있지? 또 뭐 있지? 고민하면서. 이러는데. 자,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거에다 10개를 채우라는 건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없애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또 스벅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스벅 커피가 사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집에서 커피를 타서 집으로 그러니까 나오면 되잖아요. 사실. 그리고 텀블러에. 용돈에서 그냥 마셔도 되기는 해요. 되기는 하는데. 저걸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써놓은 게 너무 카누도 괜찮고 네. 뭐 맥심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예. 취미생활 헬스, 네. 단백질 보충제. 그러니까 몸을 키우는 거는 뭐 군인이니까 뭐 저는 뭐 나쁘지 않은데 헬스장도 이용한다. 그게 군대는 없나요 이게 헬스장이? 보통 그 막사 옆에다 그렇게 뭐 비닐하우스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부대마다 다르긴 한데 시설이 좋아도 그거를 장교나 부사관들은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곳이 있어요. 병사랑 같이 하기 또 뭐 하겠구나. 왜냐하면 하는 데는 문제 없는데 병사들이 눈치 보인다. 불편하다. 그건 또 그러네. 네. 오면 사실 또 격리해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쉬는 시간인데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소위가 와서 이렇게 눈치 주고 너 벤치 언제까지 하냐 막 이러면 소위는 괜찮은데 대위야. 대위면 사실 개불편해. 그 21살 상병 입장에서는 30살이면은 약간 그렇죠. 그 거의 아저씨 느낌의 엄청난 나이 차인데 와가지고 아니 자세가 좀 자세 똑바로 한다 이렇게 하면 좀 약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피해서 하시는 것 같고 자, 골프와 테니스에 전혀 관심이 없지만 사회생활을 위해서 배우긴 해야 된다. 저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근데 군대 생활에 이게 필요한가? 네. 군대 생활하면서 특히나 대위 정도 되면은 뭐 중대장이나 참모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지휘관이 불러서 테니스 치자 그래요. 골프는 몰라도 테니스도 많이 치시죠. 그리고 골프는 분명히 소령 정도 진급하면 이분은 장기 확정이고 소령은 확정이라거든요. 진급을 해야 되니까. 하면 저거는 또 필수로 해야 되는데 저게 비싸냐? 어떡하냐? 안 비싸요, 근데. 그래요? 군대에서는 골프가 군대 골프장이 또 있죠. 있어요. 맞아요. 군인 골프장이. 네, 그게 그 한 바구니가 100개인가 되는 그 한 바구니 치는데 3,000원인가밖에 안 돼요. 그래요? 요거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저거는 오히려 커피 이거 다 지워. 다 지우고 6번 살리는 걸로. 일 때문에 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왜냐면 진급이 사실은 어찌 보면 대단히 중요한 직업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소령 진급하고 뭐 중령 가고 그다음에 뭐 고민해도 되니까. 생각해보니까 1번부터 5번까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건데 그건 다 안 되고. 전혀 관심 없지만 써놓은 거를 보면은 요거를 하시면 좋고. 이거 해야 아니 위에 거 다 지우면 요거 6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있으니까. 3천만 원 모으면 뭐 할까? 앞으로 2년 동안 저축할 금액이죠. 저축한 금액 5천만 원 모아놨어요. 네네네. 저축한 금액과 합치면 6천만 원. 합쳐서 와이프 되실 분이랑 합치면 6천만 원인데 그걸로 어머니 거주 중인 아파트를 구매하겠다. 1억을 또 합치고 해서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어머니가 지금 거주 중인 아파트를 사고 싶다. 보증금 1억이고 어머니 직장을 해서 거주.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어머니가 거주 중인 집을 아파트를 사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거주를 어머니가 하시는 거지 않을까요? 어머니의 거주를 위해서. 왜냐하면 어머니가 거기에 거주를 하시면서 직장 관련된 일이 거기서 있으셔야 된대요. 그 지역에. 근데 어머니의 집인데 아들이 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골치가 아프지 않나? 어머니가 이제 월세식으로 이게 명의를 꼬아가지고 하면은 이게 나중에 문제 많이 되거든요. 저는 이거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본인 명의로 하고 어머니가 거기서 월세를 사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월세를 받는데요. 근데 거주가 어머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 생각은 이렇게 하다가 5년 뒤에 처분하면 차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러면 아니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양도세 문제도 있고 그리고 괜히 명의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청약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거주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내 집이지만 처분이 좀 어려워져요. 그리고 뭐 전세를 내가 들어가 살기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가 사실상 뭐 은퇴하시거나 뭐 돌아가시거나 할 때까지 그냥 돈이 그냥 거의 묶여 있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어머니 돈으로 사시라고 하시고 그게 본인은 본인 거를 사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뭔가 사정상 밝히지 않은 사정상 어머니 명의로 주택 취득이 안 된대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꼬여 있는데 그러면 그냥 저는 어머니가 그냥 월세나 이런 거를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맞지. 이거를 아들의 명의를 갖다 쓰는 순간 다 꼬입니다. 이게 완전히 꼬이니까 많은 경우가 조심하는 게 좋아요. 명의를 남한테 주지 않는 게 우선은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저렇게 해가지고 집을 산다면 이분의 계획이 뭐냐면 5년 뒤에 그 집을 처분하고 본인은 또 열심히 모아서 삼기 신도시를 청약해 볼까요? 뭐 서울권 입성 청약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보니까. 그래서 저건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네. 이제 서울권 입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생돈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사연을 잘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레벨 0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부동산 문외한이에요. 완전 문외한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거를 지금 빨리 깨닫고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된 거죠. 오히려 부모님 명의로 집을 사서 자식이 사는 거는 저는 나쁘진 않은데 반대로 자식이 자기 명의로 부모님 집 사주면은 많이 꼬입니다. 많이 꼬이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렵기는 하지만 군인들한테는 그 특별공급 중에 네. 군인들 특별공급도 있거든요.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거기서 대상자고 선정이 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게 지금 대위 소령 중령 때까지는 어렵죠. 이게 나중에 쭉 연차가 차서 진짜 나와야 될 때쯤 되면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까지도 잃어버려요. 이걸 잘못하게 되면. 이게 우선은 좋을 그냥 것 같습니다. 저축을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3기 신도시를 노리고 싶으시다면은 그냥 돈 많이 모아서 그냥 나중에 한 번에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같다. 그리고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어디 재건축 되고 뭐 이러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주택을 한번 이렇게 빡 방점을 찍는 게 저는 이게 과연 좋은 일일까? 네, 명의를 쓰는 거를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자산이 지금 4,4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증금 3,000이 있다. 네. 예금 4,000에 군인공제에 380, 부채가 4,300. 어차피 저 보증금이랑 합치면 뭐 7천 정도 되는데 부채 빼면은 결국 3,080만 원 정도인데 네. 이번에 11월에 결혼할 때 거기서 2천만 원 정도. 네, 결혼 쓸것 같다. 자금으로 2천만 원. 이게 지금 집을 얻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순전히 없어지는 돈이네요. 없어지는 2천만 원 정도. 돈이 그 정도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기억이 워낙 이제 오래전에 해가지고 한 10년 전에 해가지고 마이너스 2천이 나나? 보통 그런데 네. 군인들이 만약에 그 혼자 살다가 가면 가전 가구가 없어서 새로 싹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면서 야 이거는 한 15년 쓸 거야라는 식으로 아예 그냥 집에 있는 모든 걸 새로 사는. 근데 그런- 또 관사를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사도 많이 가고. 네. 그러면은 혼수를 좋은 걸 안 사는 게 맞는데. 정답. 네.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네. 이사를 가면서 다음 관사가 어떤 컨디션일지는 전혀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20평대 아파트 받았는데 나중에 갔더니 뭐 12평짜리야. 네. 이러면 뭐 어떻게 당근에 팔아?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침대 틀도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트리스로만. 네. 매트리스 그냥 바닥에 놓고요? 그리고 가구는 이케아로만. 그래서 언제든지 팔 수 있게. 이케아는 좀 팔리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케아가 아닌 그냥 일반 어떤 그냥 그 중국산 어떤 좀 저가 가구 이런 것들은 이 근거 자료가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게 어디서 나오나 거래가 잘 안 되는데 이케아는 그래도 좀 팔려요. 한 반값으로도 팔리고 하고 특히 침대가 이제 처치곤란이죠. 침대가 그렇죠. 방이 다 달라지니까 이사 자주 가시면 그래서 못 놀 때가 많고 침대를 좀 좋은 거 샀다가 이거 안 들어가 가지고 이게 갑자기 중고로 처분하고 막 3분의 1 가격으로 매트리스를 팔고. 팔 수도 없고. 근데 침대가 또 안 사요. 사람들이 잘. 잘 안 사요. 그 틀 자체도 네. 그 시대의 흐름도 있어가지고. 트렌드 있고. 전 느낌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왜 남이 쓰던 방석 사가지고 내가 쓰기에는 좀 그렇잖아. 잠자고 이런 곳인데.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2천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다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엄청 큰 돈이죠. 그렇죠. 자산 구성 네. 대비해가지고 반이 날아가는데. 반 이상이 날아가는 거라서 네. 이거는 아마 넉넉 잡은 거라면은 조금 네. 타이트하게 줄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신혼집의 로망 뭐 이런 것도 있으실 수도 있지만 혼수는 하여간 제일 싼 거. 그리고 이사 가면서 다 망가진다. 진짜 많이 망가지고 또 네. 버려야 되니까 한 3, 4년 쓰다가 버린다 생각하고 최대한 좀 싼 거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어쩌면 차량 할부 갚는다고 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2천이라고 한 걸 수도 있어요. 차량 할부. 네, 차량 할부 있는 게 네. 연말에 다 없앨 겁니다. 깨끗하게 새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하긴 뭐 그것도 있겠다. 네. 군인은 어쩔 수 없이 차가 좀 필요하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이분 직책을 보니까 출퇴근을 해야 네, 되니까. 밖에 있다가도 부대에서 부르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직책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차가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비싼 차를 사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으로 좀 사시는 거 좋은데 네, 네. 차가 비싸요. 차 혹시 그 차 오픈 가능한가요? 차 종류? 소나타인가 그랬는데 네. 이동 수단으로서만 쓴다는데 소나타면은 과하다. 왜요? 그래도 국민차 소나타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렇긴 한데 모르겠어요. 저도 좀 꼰대 기질이 있는 건지 예전에 봤을 때 군대에서 저 경차. 정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경차였어요 다. 한칸 맞아. 마티즈 이런 거 타고 있다가 결혼하면 네. 결혼하고도 바로 안 돼. 결혼하고
애 낳으면 카시트 넣어야 되는데 맞아. 그러면 카시트를 넣으면 엄마가 못 하니까 그럼 그래 그때는 아반떼 사도 돼 이런 게 그냥 그때 문화였는데 그렇지. 하긴 요즘에 좀 차도 인플레가 좀 심해졌어요. 맞아요. 등급도 네. 예전에는 뭐 그랜저가 많이 팔리는 정도니까 이제는 그래서 좀 경차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사셨으니까 어쩔 수 없고 오래 타셔야 됩니다. 대신 오래 타셔야 되는데 이게 한 소득이 460이니까 확 늘어나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축을 이제 220 정도 한다. 너무 적은 건가요?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적고 심지어 이분이 얘기한 거에서 저축 더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어서 문제인데 용돈 85만 원. 본인과 배우자분이 45만 원인데 저 안에 순수 용돈이 아니라 점심 이렇게 뭐 부대에서 먹거나 네. 저분 출근해가지고 사 먹거나 하는 돈까지 포함돼 있대요. 그러면은 뭐 그럼 식비 등 생활비는 또 다른 그건 거고. 또 이제 집에 와서 퇴근해가지고 혹은 네. 주말에 괜찮으시다면 저는 요거는 좀 없앨 수 있다면 없애는 게 우선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보험료가 28만 원이면 많은 건가요? 보면 많죠. 이분이 10만 원인데 아내 되실 분은 18만 원이에요. 아내분이 더 나이도 어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거 똑같다고 하더라도 여성분은 통상 보험료가 훨씬 더 작은데 네. 과하게 들었다 이게 숫자만으로도 그렇고요. 어디가 네. 진짜 편찮으신 게 아니면 지병이 있어가지고 와 진짜 저희는 보험 없이 안 돼요. 그럼 그런 게 아니면 네. 용돈과 식비를 좀 과하다. 많이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용돈은 하네요. 어차피 애 태어나면 저거 강제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미리 좀 줄이면 안 될까? 지금부터 차라리 줄이시는 게 낫다. 너무 넉넉한 네. 것보다는. 그래서 용돈 사실 뭐 사실 여기에 지금 주거비가 상당수가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인데도 주거비가 네. 전혀 안 들어가죠. 사실 공과금 그러니까. 말고는 없습니다. 주거에 그러니까 대한 요걸로 공과금으로 주거비를 한다면 네. 사실 이분들은 한 6, 70% 저축하는 게 남들 한 4, 50% 저축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네. 저만큼의 저축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잘못 파악됐어요. 아, 결론부터 그래요? 얘기하자면 왜요? 군인과 공무원들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의 소득이 이 모양 요꼴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쭉 그래프를 놓고 막 봤을 이렇게 때 바뀌어요? 저래요. 들쑥날쑥이. 네, 자 1월하고 7월에는 정근수당이라는 게 나와요. 네. 이게 근무 2년 차부터 만 1년을 딱 채우면 네. 본봉의 5%, 그 다음엔 10%, 15%, 20% 이렇게 쭉 네. 올라가서 11년 차가 되면 본봉의 50%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월하고 9월에는 뭐가 나오냐? 떡값. 본봉의 60%가 추석이라고? 예. 추석 그리고 설날이라. 3월 정도 되면 성과금. 네. 이게 100% 남짓이 나오고요. 4월, 5월, 6월 보릿고기예요. 어. 저때 굶어 죽습니다, 사람들이. 네. 근데 5월에 가정의 달 있잖아요. 네. 다 저때 빚이 생겨요. 그러네. 네, 저때 빚이 생겨요. 3월에 받은 거 여기다 메꿔 거기다 넣어야 써야 되는데 되는데, 이미 예. 다 쓰고. 다 쓰고 이때 저때 힘들어지고 반짝 7월에 그거 정부수당 찔끔 나온 걸로 어떻게 하다가 8월 힘들고 떡값 나오면 살짝 좋았다가 연말에 또 힘들고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축을 어떻게 하냐면 저 보릿고기에 맞춰버립니다. 최저소득에 맞추다 보니까 저 위에 돈들이 놀아요. 사실은 평균에 맞춰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월급을 평균적으로 딱 받아버리면 이것보다 한 2, 30만 원 정도는 올라가거든요. 일반 직장인들은 그거에 맞춰서 적금도 붓고 뭐고 할 수 있는데 네. 돈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급여가 늘어나도. 근데 재미난 건 저게 본봉에 따라 가지고 퍼센트로 나오다 보니까 네. 해가 가면 갈수록 저 갭이 더 커져 버립니다. 근데 돈 관리를 지금 제대로 그걸 평균하지 못하면 네. 노는 돈이 점점 커지는. 그리고 아까 실수령액이 적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 급여가 봉급 280에 정근 가상금 뭐 주택수당 뭐 직급보조비 하게 되면 323만 원을 받아요. 네. 근데 공제가 67만 원입니다. 야, 공제를 많이 한다. 저 일반 기업에서 떼는 게 거의 30만 원 돈. 저게 네. 연금이에요. 네네네. 연금을 여러분들 국민연금을 저만큼 뗀다고 하면 펄쩍 뛰겠죠. 우리보다 거의 한 2배 좀 넘게 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군인들이 연금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많이 받는 이유는 많이 내기 때문에.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쪼들려요. 근데 저게 급여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그 비례해서 적어도 올라가는 거니까 원천징수 영수증을 딱 떼서 당신 연봉이 몇이요? 그러면 연봉 꽤 높아요. 네. 뭐 대위가 이만큼이야? 근데 받는 실수령의 갭이 실수령이 너무 작으니까.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소득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 평준화 자금이 필요하다. 네. 저수지 통장에 여유 자금이 충분히 있어야 평균보다 덜 받았을 때 저수지 통장에서 좀 끌어오고 평균보다 많이 받았을 때 저수지 통장 좀 채워놓고 네. 이 작업이 필요하지. 소득을 260이요 혹은 뭐 이렇게 잡아버려가지고 저축을 낮춰버리면 저 네. 돈들이 나중에 이게 놀러 저도 이렇게 주는 그런 대기업들도 있어요. 막 한 달 이렇게 격달로 막 주고 하잖아요. 네, 저걸로. 홀짝홀짝 맞아요. 네.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항상 이 급여 들어오는 통장 말고 여기서 나한테 급여를 또 주라 맞아요. 하거든요. 자영업자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들쑥날쑥하면은 그냥 평균을 딱 잡아서 네네. 통장은 그냥 스쳐가는 통장이고 네. 여기서 그냥 250을 정기적으로 나한테 주는 거죠.
나한테 주는 월급 통장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쭉 쓰시고 12월에 딱 정산했을 때 남으면 뭐 그걸로 뭘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요 들어오는 거에 맞춰가지고 소비가 들쑥날쑥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계속 빵꾸가 나요. 계속 뭔가 난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 충격받아요. 야 연말정산할 때 원천징수했었는데 내가 연봉이 5천이야? 응? 한 달에 뭐 200, 300 받는데 왜 연봉이 5천이야? 잃어버리거든요. 맞아요. 아니면은 이제 아예 그냥 제일 낮은 달을 기준으로 여기서 이제 뭐 한 40% 정도 저축하시다가 네. 이 남는 것들은 다 다 모아가지고 12월 한 번에 그냥 딱 적금하든지 뭐 그런 근데 식으로. 들어오면 쓰게 되죠. 네.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본인이 스스로 좀 컨트롤 좀 마인드 컨트롤 좀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네. 이분 또 고민을 하시는 게 군인 공제회를 늘릴까라고 고민을 하시는데 음. 공제회 저축이 이율은 되게 높습니다. 네. 이율은 높은데 단점이 군인 공제회는 특히나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0만 원 내다가 40만 원 내면 이걸 줄이려고 줄이면 이게 여지껏 30만 원 줄였다 그러면 여지껏 10만 원 더 낸 게 해약돼서 튀어나와 버려요. 네. 이게 군인 공제회만 그렇습니다. 행정 공제회 같은 경우는 10만 원 내다가 20 내다가 나 뭐 요즘에 좀 빠듯해가지고 줄이고 싶어 그러면 10만 원 내고 이게 가능한데 네. 늘리고 줄이고 그러면 그래도 쌓여 있어요. 그럼 계속 복리제로 굴러갑니다. 근데 군인 네. 공제는 10만 원 내다가 20 내다가 30 내다가 저 다시 18 내요 그러면 20 내고 30 냈던 게 다 해약돼서 튀어나와 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늘리는 게 굉장히 안 좋고 네. 늘리더라도 1년에 한 5만 원 그냥 찔끔 본봉 올라가는 거 찔끔만 없어도 되는 돈 정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낼 수 있는 돈 정도로만 그쵸. 계속 해야지. 근데 군인이나 공무원들은 퇴직금이 없단 말이에요. 연금을 네. 나오니까. 퇴직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퇴직금이 없구나. 네, 주택담보대출 갚거나 뭐 이래야죠. 비상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스스로 모은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찔끔찔끔 그냥 5만 원 찔끔찔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부모님 집을 사는 거 우선은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요. 우선은. 딱히 그 집을 사야 될 특별한 이유가 크게 없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다른 거 사도 된다. 어. 다른 거 사서 내가 뭐 하는 게 우선은 좀 좋다. 왜냐면 그 집 그 소유권만 있을 뿐이지 사실상 내가 어떻게 행사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예. 돈을 벌려고 하더라도 꼭 그렇게 벌어야 되는가라는 네.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 좀 한번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 투자 목적으로 사기에는 그리고 좀 급여를 좀 이렇게 일정하게 하는 게 좋고 평준화하는 거. 좀 저축 더 해야 된다. 네, 계산해 보니까 그 평준화 자금이 최소 250이 필요해요. 저 정도는 있어야 들쭉날쭉할 때 퉁칠 수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경조사비 뭐 이런 비상금까지 더하면 이분들 한 400, 500 정도는 여윳돈으로 통장에 모셔두고 있다가 네. 적은 달에 좀 부어 넣으면 저축액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평균 저축을 올릴 수 통장을 있다. 하나 이제 중간에 진검다리 그렇죠. 통장 하나 만들어서 딱 일정 금액이 들어올 수 있게 네. 세팅 쪽 해주시고 그게 그거에 필요하고. 맞춰가지고 60%에서 70%는 저축을 하셔야 된다. 주거비가 안 되는데 40% 50%는 너무 적다. 네. 부분예약 안 되는 거 모르는 게 아닌데 그게 안 건드린다 생각하고 넣는 게 생각과 현실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나중에 애 태어나고 막 생활이 쪼들리고 이러면 이걸 막 낮춰야 돼.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깝죠. 못 깨니까 네.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또. 네. 엉망진창으로 스텝이 엉킵니다. 네. 막 중령쯤 되면 못 깨니까 담보로 대출 받아서 군인공제도 되고 대출이자도 내고 마치 보험 약관 대출처럼. 그럼 그러면서 월급은 500이 넘는데 막 생활비 없어 죽겠습니다라고 하시는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맞아요. 않도록.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내는 돈은 욕심내서 부으면 안 돼요. 특히 장기 저축은 네. 절대. 언제든지 뭐 해약을 할 수 있거나 네. 뭐 이렇게 앞으로 애가 태어나고 하면 점점 더 생활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축률을 한 70% 맞춰놔야 네. 나중에 평타 치는 거지. 그렇죠. 지금 40-50% 저축하면서 나중에 애 키울 때 어떻게 저축 되겠지? 하면 저축이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씁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1번 고민하셔야 될 거 소령 때 만약에 전역을 하게 되면 집이 없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를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관사가 없으면 난 어떻게 살지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고 돈을 좀 바짝 모아가지고 당장 그 집에 거주는 안 하더라도 어디 그 하나 좀 거점을 하나 잡아서 맞아요.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긴 네. 해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아무데나 사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여기 나왔을 때 군무원 희망한다고 했으니까 뭐 군무원의 근무 지역이나 아니면 네. 다른 일을 하게 됐을 때 여기에서 정주해야 되겠다. 그런 거는 소령이나 중령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엉뚱한데 뭐 투자합니다 해가지고 진짜 생판 가보지도 않은데 집 사시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실거주를 할 수 있을 만한 지역에 그렇죠. 어딘가에다가는 하나 사놓긴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관사 살 때 돈 바짝 모아라.
이거가 혜택인데 이거 혜택인 줄 모르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골치 아픕니다. 지금 선배님이신 것 같은 분이 조언 주시네요. 대희님 저희도 그때가 제일 부자처럼 살아났어요. 맞아요. 미혼 혹은 결혼하고 애 낳기 전까지 미혼 데이가 제일 부자지. 맞죠. 최고죠. 예.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애 낳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골치 아픕니다. 그냥 조심해서 좀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배달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요 사연이 좀 그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네, 원기옥. 원기옥입니다. 여러분들 네. 진짜 많은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이분한테 조언이라든지 뭐 힘을 낼 수 있는 어떤 자극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 동생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아니면 내 친한 친구다라고 생각하고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좀 그 집단 지성이 좀 필요합니다. 아침님이 큰 거 온다. 자, 만 25세 남자고 배달 일을 하시면서 이제 미혼이신데 네. 소득이 80만 원이에요. 네.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26살 배달원입니다. 19살 고3부터 공장 2년 다니면서 매달 평균 200만 원 정도 저축하고 이때 착실하게 사셨네. 예. 두 달마다 보너스 60만 원씩 나오는 것까지 다 저축했어요. 다 저축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 생활비 30만 원. 와, 극단적으로 산 거죠. 교통비 5만 원, 용돈 5만 원. 거기서 동생 동생 용돈까지. 성향이 좋으신 분이네. 거기다 용돈 20만 원으로 살았는데 5천 원 썼어요. 휴대폰 요금 요금. 5천 원. 근데 제가 고원을 나와서 추가로 이자 주는 거랑 자립 정착금까지 총 5천만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네, 이분이 자립 정착금이 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나 봅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이제 나오셔가지고 네. 19살 때 이제 독립을 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공장을 그만두면서 자취를 했는데 이때부터 인생이 좀 꼬였습니다. 예전엔 편의점 8개월 일하면서도 저축을 50씩 했었는데 배달을 하면서부터는 하루 2번 배달시켜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어느 순간부터 일하기 너무 싫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빡세게 사니까 그렇죠. 번아웃 같은 게 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 번아웃 상태에서 공장 일도 너무 힘들었고 말씀 들어보니까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는 상황에서 빡시게 일했는데 배달 일을 몇 번 해보니 상대적으로 업무의 난이도 자체가 편한데 공장에 비해서 배달이 쉬우니까 훨씬 편하고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도 안 주잖아요. 그렇죠. 혼자 하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늘어져 버렸구나 약간. 거기서 이제 틀어지기 시작한 네. 거예요. 일하기가 너무 싫어지. 그렇지. 예, 다시 돌아가려니까 몰랐을 때는 그냥 했는데 네. 알고 나니까 굳이 이런 거 하는 게 좀 싫기도 하고. 예. 왜 이러고 사나에 네. 대한 것도 딱히 없는 거고. 그리고 배달이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율성이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오늘 좀 아니면 피곤하네 뭐. 그러면 안 하고 이러니까 좋다고 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누가 강제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귀찮아지면 또 안 하고. 그게 문제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나가서 일을 해야 비 오는데 그래도 나가서 일을 해야지 하는 뭔가 원동력이 원동력이 좀 없어지니까. 결혼해서 처자식이 있다? 그럼 나가야지. 비바람이 불어치고 뭐 무슨 그렇지. 뭐 흰남노가 오는 뭐 그런 거 없이 막 나가게 될 텐데 혼자 사니까 그것도 사실 없고. 예. 그냥 본인 생활비 정도야 뭐 네. 벌 수 있고 그리고 뭐 돈 못 벌면 안 쓰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있으시니까 안 쓰는 건 또 잘하시니까 네, 네. 그냥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의지가 어느 순간 없어지셨군요.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만큼 극단적으로 안 써봤으니까 난 언제든 안 쓸 수 있어. 어. 배달 특성상 안 바쁠 때는 자유롭게 쉬고 그러니까 이게 독일 수도 있다 이거죠. 네, 그게 독이 된 예. 거예요. 출근 늦어도 뭐라는 사람도 없다 보니 생활 습관이 망가져 버렸다. 주 3일 근무인데도 하루에 4만 원 벌고 집에 가서 생활하는 생활을 이어가다가 네. 이럴 바에 다시 공장 갈까? 그러니까 절대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그렇죠. 공장 갈까 해서 다시 공장에 공장 가봤어. 들어갔었어요. 근데 최저 시급 받으면서 일하는 게 너무 싫다. 그래서 나와버렸습니다. 다시 나왔어요. 배달하면 편하게 일하는데. 그러니까 배달을 그러면 공장 다니듯이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건 또 안 돼. 어. 왜냐면 또 배달을 막 주 6일 막 하시면서 막 열심히 하셔가지고 연봉을 막 엄청 버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배달 막 착실하게 해서. 네. 근데 또 그건 또 약간 번아웃이 와버렸어. 그래서 1시간에 15,000원 정도는 버는데 편하게 일하면 최저 시급보다 훨씬 많이 최저 벌죠. 시급보다 많이 버니까 이렇게 굳이 뭐 공장 가서 뭐 일해야 되나 하면서 배달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복귀한 뒤에 한 2달 열심히 벌다가 다시 월 70 정도 버는 생활을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모아둔 돈 1,500만 원 까먹고 딱히 큰 돈 쓴 적 없는데 가랑비에 옷 줬는다고 맞아요. 쭉 나갔죠. 그래서 25살 8월 적금을 깨고 3,500 정도가 들어왔는데 작년 8월 딱 1년 됐죠. 이것도 이것저것 쓰다 보니 5달 만에 돈 다 썼어요. 그동안 공장 다니는 돈도 다 써버렸네. 여지껏 모은 걸 1,500, 3,500, 5,000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분이 다 쓴 것보다 1,000만 원 정도는 또 친구를 빌려주셨대요. 빌려줘요. 빌려줬는데 그럼 그 친구는 뭘 했냐 그 돈으로
그 친구 또 코인을 했대요. 명품을 사거나 큰 돈을 쓴 것도 아니에요. 강아지 입양했어요. 저는 이 애완동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키우는데 강아지가 네. 명품보다 비싸요. 맞아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쓰는 거 오해하시면 안 보니까. 되는 게 저는 그냥 외로워서 고양이나 강아지 하나 데려왔어요라고 하면서 한 달에 뭐 몇만 원 안 나가요 하는데 얘네가 한 십몇 년 산단 말이죠. 거기다 병원비랑 하면은 이거 웬만한 차값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가족을 데려온다는 거. 그러니까 외벌이로 나는 살면서 혼자 살면 좋은데 거기에 애가 있는 거죠. 애기가 생기는 거야, 그냥 네. 애기가. 근데 애기가 뭐 2만 원 들어요. 이거는 지금 뭐 그런 거지. 사료가 얼마 안 들어야지만 그렇죠. 돈 많이 들어갑니다. 애가 큰 돈 쓴 거야. 이게 큰 돈을 썼다. 어디다 이제 강아지에다가. 이거 이제 15년 할부 긁은 할부를 거거든. 긁은 거죠. 15년 할부야 이게. 이분이 느끼기에는 다 5천을 한 방에 2천, 3천 쓴 것도 없는데 어디 갔지? 이 생각이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코인으로 또 날리고 예. 그래서 기왕 쓸 거 차를 사든가 했으면 후회라도 덜 할 텐데. 저는 차라리 코인으로 안 번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 맞습니다. 코인으로 어줍지 않게 벌어가지고 1,000만 원 넣었는데 2천 됐어요. 그럼 이랬으면 배달도 안 해. 그러면 진짜. 배달보다도 더 좋다고 생각하고 배달도 안 하고 이걸로 이제 생활비 쓰면서 막 돈 갖다 쓰고 막 끔찍해. 그랬을 거란 말이죠.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마. 돈은 아직도 매달 80 정도는 벌고 있습니다. 제 보호 발언을 하자면 처음 공장 다닐 때 제가 엄청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게 번아웃이 완전하게 온 네. 거죠. 저도 이 마음 이해합니다. 이게 너무 힘들면은 말을 못해. 말을 못하고 이분이 고아원에서 이렇게 살게 된 경위나 이런 것들이 어머님이 어려서 이제 9살에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이제 또 수감 생활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형제 삼형제가 다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만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요 느낌이 요게 배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유로운 느낌이 든다. 왜냐면 또 속도도 있고 혼자 있고 하니까 뭐 편하고 이분 얘기하는 게 원래 노래방 노래도 가면, 부른다. 남들이랑 노래도 한 곡도 못 하는데 네. 오토바이 타면서 뭐 내가 신나게 노래 불러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안 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자취도 하고.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왜냐하면 고아원에서 저는, 사셨으니까. 그 고아원 봉사를 몇 번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 사실 다 단체 생활이거든요. 음. 우리 군 생활 2년도 얼마나 군대 빡세요. 같은 거지 사실. 네, 근데 그거를 유년부터 나와서 독립할 때까지 계속 그런 생활을 하다가 자취하고 배달을 해보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자유롭고 네. 처음 느껴보는 행복감? 그러네. 군대 거기다 공장도 사실 군대 같이 돌아갔을 그렇죠. 거고 숙소 생활했을 거 같고 뭐 거의 그런 느낌이니까 네. 사실상 이제 처음으로 내가 살면서 좀 나 혼자 있는 느낌을 받아보고 예. 자유롭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놓지는 못하겠고 그게 근데 과거로 돌아가려니까 너무 힘들고 네, 긍정적으로 돌아갔으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그럼 이분이 얼마나 소박하냐면 이걸 욜로처럼 느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이게 욜로였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도 다니고 네. 나중에 강아지 키우면서 강아지 산책을 매일 하다 보니 몸과 마음은 조금 좋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돈 생각하면 너무 우울하고 힘듭니다. 고정 수입을 만들어 보려고 이번 달부터 롯데리아 평일 알바를 갔습니다. 저게 지난달이에요. 근데 8월. 이것도 최저 시급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래서 의아해서 아니 그거 최저 시급이랑 공장 최저 시급이랑 뭐가 다르냐 했더니 롯데리아 알바를 해보니까 이건 재밌으시대요. 재밌다. 네, 같이 공장 다닐 힘들어도. 땐 뭔가 굉장히 상황이나 사람들이 힘들었나 봐요. 음. 거기 주변 사람 사실 사람이 다잖아요. 그렇죠. 어딜 가든 진짜 일이 빡세도 네. 골치 아픈 사람이 일하면 진짜 힘든데 아마 뭐 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공장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은 좋았는데 그 최저 시급 받으면서 이렇게 일하는 게 좀 그랬는데 네. 롯데리아 평일 알바 들어가 보니까 새로운 일을 해서 그런지 네. 되게 재밌더라. 근데 라고. 어차피 최저 시급이라면은 뭐 롯데리아가 마음에 드시면 그게 하는 게 낫지 그쵸.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네. 드네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일하시냐? 화수목 롯데리아에서 12시부터 5시까지 5시간씩 15시간을 일하시고 화수목 이 롯데리아가 끝나면 이제 배달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그리고 금토일은 배달만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금토일 배달을 원래는 11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게 그게 배달도 그게 계약이 있대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네. 안 지킬 뿐이지. 그래요? 네. 뭐라고 사장님이 안 하다 보니까 원래는 11시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아침에 9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 다 하고 유튜브를 켜서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다가 저녁 7시쯤 5시쯤 나가. 번아웃이 진짜 세게 왔구나. 네. 근데 그거를 누가 뭐라 안 하니까. 뭐라도 안 아무도 하고 뭐라고 그럼 안 내가 하니까. 안 나가도 딱히 지금 큰 문제가 안 생기니까.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죠.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지난달 8월에 적금을 깨고 쓴 지출액입니다. 좌측 상단부터 7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게 저게 네. 8월이에요. 쓴 돈. 8월에 700을 썼다고요? 네. 80 버시는데? 그쵸. 근데 3,500 그 적금이 들어왔잖아요. 어. 3,500 적금 깬 게 있어서
그 다음 달 400, 그 다음 달 700, 600 이렇게 쓰면서 3,500을 다 써버리신 거예요. 네. 그러니 이게 뭐지? 내가 큰 돈 쓴 게 없는데라고 한 게 소소한 소비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저렇게 이 정도면 연봉 거의 1억 플렉스 1억 5천 정도의 느낌으로 쓰셨네. 그렇죠. 그리고 네. 애 한 둘이 써서 막 학원비 내고 뭐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뭔가 쌓아놨던 게 한 방에 터진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최근까지 이렇게 써오신 게 다 쓰고 이제 빚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제 빚이 생겨요. 네. 오히려. 아 큰일 났네. 빚이 지금 신용대출이 농협에 300, 카카오에 300 해가지고 600이 차 있는 상태.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상태로 가면 문제가 계속 이렇게 소비가 한번 늘어나 보면 네. 저거 다시 돌아가기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30만 원 쓰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요? 아, 옛날에 20만 원, 30만 원으로 사셨는데. 네. 문제는 그럼 이분이 소비를 줄일 수 있냐? 맘만 먹으면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사연을 보내셨을 때부터 내가 이 약 물고 소비 줄이겠어요. 그래서 식비를 30만 써보겠습니다라고 한 게 거의 한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다 쓰신 거예요. 아 열흘 만에 식비를 그냥 네, 3, 30을 40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 이것도.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냥 손으로 물 쥐듯이 쭉 흘러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적으로 많이 무너지셔가지고 네. 사실 이런 재무 상담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병원이나 이런 데도 좀 다녀보시고 하면서 네. 좀 우선 무너진 걸 좀 이렇게 복구를 먼저 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그게- 생각이 또 드네요. 그게 큰 도움이 안 되셨다고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안 되셨고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뭔가 자극만 되면 되거든요. 네. 그 자극이 뭐냐면 이분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 네. 하고 싶어 하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11시에 나가는 거 근데 11시에 나가도 콜이 안 잡힌대요. 그러니까 그게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11시에 나가도 식사 시간이 아니니까 당연히 콜이 없죠. 그렇죠. 12시부터 콜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 왜 11시에 나가? 그러면서 위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조금만 이따 나가 하다가 늦어버리면 12시에라도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네. 야, 내가 12시에 내가 안 나가면 너한테 10,000원씩 줄게. 대신에 그런 것도 네가 있어요. 확인만 해줘. 영상 통화만. 그래서 그걸 꼬박꼬박 지키면서 나가는데 친구가 그걸 안 해준대요. 왜냐면 남자랑 누가 여자랑 영상 통화하고 싶겠어요. 금토일 12시에. 그 친구도 그렇게 통화하고 싶지 않아요, 남자랑.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해보니 이분이 사연은 약간 되게 어떡하지 싶은데 밝아요. 네. 제가 아유 동생 삼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밝은 분인데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마음이라서 어쨌든 그거는 이제 습관만 들면 되니까. 네. 이분이 롯데리아 알바를 시작한 것도 사실은 그래야 나가니까. 그럼 롯데리아를 주 5일을 꽉 채워서 하시면은 안 될까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배달이 주가 돼서 이걸로 돈을 벌어야 돼서 네. 본인도 생각에 롯데를 꽉 채우면 돈을 얼마 못 벌고 아니 어차피 지금도 7, 80 버시는 걸로 만족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가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오히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루틴을 우선 만들어야 되지 않나. 아침에 강제로 나가는 거. 무조건 나가 그러면 좋겠네요. 아 이게 그 롯데리아에 좀 이쁜 알바생이 하나 있으면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이게 어떤 그 사실 심적인 충격이 와야지 이게 뭐가 움직이는 있어야죠. 거지 이게 그냥 쉽지 않은데 아 여자친구라도 있으면 근데 여자친구도 없으시다 그러고 롯데리아 정직원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나? 저는 그 생각도 네.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맥도날드나 이런 데는 크루 뽑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일이 마음에 든다고 한다면은 그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는 그냥 저의 상상이지만 어떤 느낌도 또 들었냐 하면 생각해 보시면 이분이 사회적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네. 19살 때 나와서 공장에서 2년 하긴 내리 그렇죠. 일하고 네네네. 뭔가 경험을 안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경험 자체라서 재미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롯데리아 알바가 이분의 천성에 맞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새로운 일이라서 맞는 거. 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일을 해볼 경험과 기회도 앞으로도 쌓아 나가야 되는데 너무 여기에 이게 딱 몰입하는 것도 글쎄 너무 좋은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그래도 우선은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무조건 무조건 나가야 나가는. 되는 어떤 직장. 그걸 그게 이제 만들어야 공장은 싫으시다고 했으니까 네. 그거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어떤 아주 기본적인 네. 잡을 하나 갖고 그리고 퇴근하고 뭐 배달을 조금 더 하시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돈보다도 우선은 내가 이제 싫은데 하면서도 나가는 그거를 좀 반복하면 사실 운동도 뭐 처음에는 알배기고 하지만 맞아요. 익숙하면 또 되는 것처럼 재밌어지면 우선은 좀 반강제적으로 본인의 스케줄을 좀 짜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당장 대안은 롯데리아밖에 없지 않을까. 우선은 루틴하게 만든다면 루틴을 좀 만들어 보자. 지금 자산은- 자산이 7천이요? 네. 보증금까지 합쳐서 근데 저 보증금이 대출이기 때문에 네. 네. 자산과 부채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통통하면 순 이제 800만 원 810. 정도. 저 810 중에 500만 원은 지금 살고 있는 보증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6,500 중에 500은 내 돈, 6,000은 대출. 근데 이게 이제 30살에 만료가 되고 네. 앞으로 3, 4년, 4, 5년 후에는 나올 수 있다는 거. 음. 순자산 따져보면 810이지만 청약통장에 있는 돈
뭐 이런 돈들 아니면 코인에 있는 돈 이거 말고는 사실은 돈이 없어요. 네. 전혀. 그 쿠팡 배달 아니면 쿠팡 쪽 뭐 물류 뭐 이런 거는 돈이 좀 그래도 더 주죠. 더 주나요? 더 주죠. 더 주죠. 그리고 거기는 빡세죠. 뭐냐면 빡세요? 출퇴근이 정해져 있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출퇴근이 정해져 있는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요. 꼭 공장이냐 배달이냐가 아니라 제3의 뭔가를. 뭐 이게 전제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못 찾고 계세요.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실 생각도 일단 없고요. 네. 그리고 아버님이 계시긴 한데 뭐 편찮으시고 또 그렇게 하다 성이 안 보니까 좋으셔가지고. 내가 지금 돈을 벌면 어차피 이게 나중에 아버지 치료비로 막 들어가게 텐데 돈을 벌어서 뭐 하냐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생각을 해보시거든요. 하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지 약간 고통을 참는데 네. 목표가 없다면 고통을 겪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어찌 보면 어떤 종착지 네. 우리가 군대 생활 빡시게 힘들게 하는 것도 저녁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녁이 정해졌으니까. 근데 내 저녁일이 랜덤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걸 버티고 하겠어요. 약간 북한처럼 11년 단위라고 하면은 누가 열심히 하냐고. 그나마 또 하지. 11년이라 정해져 있으면 뭐 그때까지 참자인데 11년 참을 수 있나요? 나는 못 참는데. 저 같으면은 안 돼 못해. 아, 나 저 군대 옆에서- 11년 못해. 옆에서 참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쟤도 참는다 이러면서. 아,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목표 의식의 부재. 네. 지금 아직 사회생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고 부단히 뭔가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지금 그런데 우울증이 당장에 있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 병원이나 이런 걸 다니셨었는데 아, 좀 괜찮으셨구나. 네. 네. 많이 만나보고 경험도 많이 해야 되는데 종교의 도움을 받는 거, 종교의 도움. 저는 그게 한편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 네. 내가 무언가 나를 자아를 어느 정도 갖춰놨을 때 종교의 도움을 받으면 그게 플러스가 될 수 있으나 자칫하다간 거기에 또 빠질 흠뻑 그냥 여기에만 수도 심취하면 그것도 부작용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균형을 찾는 아직 그냥 뭐랄까 아직 되게 어리신 분인데. 신생아 같아요. 신생아. 네네네. 그러니까 참 이게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왜 우울하냐 너 그냥 하면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한다면서요. 근데 그러면- 그게 나오기가 안 되니까 그게 약간 증상이 있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그냥 정신 차리고 하세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분한테 아주 우리가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정도의 노력도 이분한테 엄청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딱 하나 뭔가를 한다면은 우선은 루틴을 뭔가는 하나는 만들어긴 해야 된다. 지금 푸른바다님 좋은 말씀하시는 게 알바나 배달보다는 경력이 되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것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저도 맞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2시 출근 준수. 네. 이거를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된다. 일단 나가면 열심히 일하신대요. 그래서 나가면 또 제가 통화하고 나서 이번 주 주말에는 또 열심히 나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하루에 얼마 벌었어요, 얼마 벌었어요 얘기하시는데 나가시기만 하면 돼요. 누가 쫓아내기만 하면 돼. 집에서. 집에서 누가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뭐 친구네 집에 뭐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이걸 어떡하지? 일단 저거는 고민을 해보고 네. 이분과도 뭐 추가적으로 통화 좀 해보도록 하고요. 식비가 문제예요. 이분 30만 원을 줄인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80 이상 쓰고 있는 거 한꺼번에 30으로 못 줄입니다. 허리띠 어떻게 한꺼번에 줄라매요. 그래서 지금 80 쓰고 있는 거 목표를 조금 낮추자는 거죠. 네. 이번 달엔 한 60, 뭐 예를 들면이요. 다음 달엔 50 이런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좀 줄여 나가는 거. 그러면은 이제 줄일 수 있지. 이제 80 쓰던 분이 한 달에 30 쓸 거야 하면 보름 만에 다 써버렸잖아요. 내일 배움 카드? 저거 내일 배움 카드 괜찮나요? 좋아요. 내일 배움 카드 발급 받으셔가지고 저도 그거 인테리어 자격증 뭐 이런 거 땄잖아요. 재밌습니다. 해보면 배울 것도 많고 재밌는데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해요. 어떤 게 재미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돈을 들여야 되는 거. 이거 내 돈이 반 뭐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돈을 또 들여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조금 그리고 이분은 우선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뭔가 목표가 없잖아요. 인생에 전혀 목표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실 굳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 의지도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마저 없어요. 그럼 반대로 목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목표를 만드는 게 뭐냐? 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인풋이라는 게 뭔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어제 나와 오늘의 나가 똑같은데 바뀔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새로운 사람. 저도 예전에 공장 사람 이게 아니고 배달은 사람을 못 만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목표가 없으시고 어차피 80만 원 벌어도 뭐 생활이 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뭐 10만 원만 떼서라도 뭔가 배우거나 아까 말씀하신 어떤 뭐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조금 돈을 쓰더라도 그냥 경험을 좀 해보자. 그동안 많이 못
뭔가 해본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 또 바뀌기도 하거든요. 만나서 대화 나누고 뭐 하다 보면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늘 만나던 사람만 만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관계도 협소하고 내 경험이라든가 시야의 그 폭이 되게 좁은데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다양한 경험이 쌓이고 세상이 조금 넓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재미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의 노력 지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혼자 하는 일, 그러니까 배달은 나중에도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건 좋지만 네. 그래도 배달 쪽으로 가시기에는 지금 너무 경험도 없으시고 예. 하니까 우선은 사람들과 일하면서 벌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하시는 게 예. 지금 좋을 것 희정양님이 독서 모임 그런 것도 좋을 듯이라고 하셨는데 이분 취미가 또 책이요? 독서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아침에 도서관을 가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무조건 나가서 도서관을 갔다가 그 다음에 배달을 가든 롯데리아를 가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책 좋아하는 걸 하는 거는 네. 할 거니까. 근데 하나 또 좋아하는 게 유튜브 보는 거라서 이분이 유튜브를 핸드폰을 붙일 수도 없지. 투지로 받고 안 되지. 배달이니까. 네. 아이씨, 유튜브 어떡하지? 프리미엄을 끊어놨는데 네. 10달인가를 구독한 게 그게 뭐가 나오나 봐요. 그래요? 근데 유튜브 시청 시간이 7개월이래요. 10개월 중에 7개월을 자는 것 빼고는 다 봤네. 오롯이 다 본 거예요. 사람을 안 만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유튜브가 사람을 만나는 창구죠. 네. 온라인 사람을 만나는 창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아세요? 저도 옛날에 방학 때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이러잖아요. 아침에 6시 반에 7시에 일어나서 뭐 해야지라고 방학하기 전에는 하다가 그러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다들 똑같은 게 밤 이제 12시에 자다가 네. 1시, 2시, 3시쯤 이제 점점 늘어지다가 그러면 안 자고 차라리 요번에 48시간 돌려서 시차 적응해야지 하고 7시에 나가. 원래 7시에 일어나서야 되는데 야 계획 거창하다. 밤새고 7시에 그냥 나가. 운동을 합니다. 네. 운동하고 뭘 해. 그러면 이제 잠은 안 자니까 나중에. 졸려. 그래서 다시 1시쯤에 또 낮잠을 잤는데 숙면을 취하고 눈 떠보니까 7시에 9시야. 일어나고 9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다시 그때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뭐 게임을 할 해? 게 없어. 게임하고 그러면은 야 이럴 거면 다시 7시에 그냥 나가자. 아. 그래서 어느 순간 야행성으로 가다가 한 2바퀴 돌고 한 일주일에 한 하루 이틀은 맞고 최악이야. 나머지는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데 시차 적응이 안 돼. 예, 많이 그랬거든요, 저. 예. 아니 엄마랑 같이 살 때도 부모님과 같이 살 때도 아침에 밥 먹고 있으면은 일찍 일어났네 그러면 안 잤어 안 잤는데 엄마 일찍 일어났네 그래서 이제 먹고 나가려고 밥 먹고 나가고 좀 피곤해가지고 낮잠 좀 자고 눈 뜬 지 지금 36시간째인데 엄마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했던 경험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루틴을 만들어요. 어디선가 자기를 이제 강제적으로 가둘 뭔가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되게 피곤하게 뭔가를 해야 돼요. 막 피곤한 일을 해서 집에 와서 지쳐 쓰러져서 자더라도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딱 맞춰 놓으면 그 다음에 우선 이제 시차 맞춰 놓고 뭔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짧게라도 아침에 뭐가 나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목표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30살에는 이 전세 보증금을 빼줘야 돼서 또 빼줘야 돼요. 대출을 상환해야 돼서 그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비싼 월세로 가게 되거나 그럼 또 돈 더 벌어야 되는 거니까 월세를 내려고 돈을 더 벌든지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시드머니를 조금 뭐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좀 더 모아놓든지 어쨌든 모아야 되니까 그런 거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목표를 세워놓고 뭐든 한번 하려고 조그만 소소한 목표라도 고민하고 세워보는 건 이건 계속적인 숙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꼭 주 5일로 9 to 6 잡을 우선은 뭐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알바든 뭐든지. 부산 지역인데 이분 뭐 일 시켜주실 분 없나요? 어디? 목소리 듣고 본인이 성실함 하나는 자신 있다고 하셨으니까. 성실함은 있다. 그러니까 반 강제로 출근시키고 퇴근만 하게 해주면 열심히 한다. 본인이 그거 걱정하셨대요. 롯데리아를 일 시작하면서 나 이것도 늦으면 어떡하지 하는데 그건 절대 안 늦는데요. 해보니까 안 늦네. 그럼 롯데리아 주고 5일째네. 그거예요. 딱 나가야 되면 나가요. 이분은 뭘 해야 된다 그러면 하는데 배달은 해야 된다가 없으니까 그냥 안 하게 되는. 누가 하라면 하는데 하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했구나. 안 해요. 그럼 반대로 하라는 사람만 있으면 되네. 그럼. 그냥 그거를 물꼬를 터줄 분 혹시 있으시다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해드릴 수도 잡아다가 있다는 뭐 일이라도 거. 가르쳐 주시고. 네, 그런 거라도 좀 시켜서 이 젊은 나이인데 좀 약간 그 막막해하고 답이 없다. 나 뭐 해야 되지 모르는 분이니까 좀 도와주실 분 있다면은 그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번아웃에 빠질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게 누구나 다 이럴 수 있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빠져봤었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좀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약간 좀 답이 없는 부분도 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명히. 근데 이게 왜냐면 이게 저희가 모든 거에 대한 상담에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의지를 표현할 곳이 있다. 그리고 한 3,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뭐 혼을 내든 또 격려를 하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니까 되게 댓글들이 근데 따뜻하네요. 네. 저는 그래서 걱정했었는데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게요. 그리고 좀 안 좋은 분들은 차단이 많이 돼 있습니다. 안 좋은 분들은 이미 쫓겨나셨구나. 많이 차단을 해놔가지고 보통 뭐 욕하고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또 차단이 많이 됐어요. 우리가 상담자들 하면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따뜻한 분들 정도만 나는 왜 여기 이렇게 왜 이렇게 댓글장이 따뜻하지? 근데 이게 원래 채팅이 훨씬 많이 올라오는데 그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그 차단되면 본인 영상은 볼 수 있죠. 영상을 볼 수 있는데 그럼 본인은 신나게 뭐 쓰는데 올라오지 않아요. 자기들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근데 그게 큰 문제가 없는 게 어차피 그분들은 쓰는 거에 그 목적이 있으신 거지 남이 봐서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럼 키보드 저렇고 그거 잘라도 그분들은 그냥 어차피 쓰실 분들인데 시원하게 쓰시는데 공유하지 않을 뿐이죠. 몰랐네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죠. 서로 행복한 거죠. 그죠. 행복하지. 이분은 각자 하고 싶은 스트레스 얘기들 하는 거니까. 근데 굳이 그걸 공유만 안 해도 된다. 아이님은 차단 안 되신 겁니다. 썼는데 안 뜬다? 그러면은 아쉽지만 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메일도 와요. 저 차단했는데 좀 풀어달라. 성실하게 댓글 달겠다. 진짜 상상도 못했다. 되게 이렇게 선한 분들만 모여있나. 가끔씩 한번 차단한 걸 싹 다 풉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리셋을 하고 다시 그러니까 약간 사면을 하죠. 특별 사면도 한 번씩 해요. 특별 사면 광복절 뭐 이럴 때 한 번씩 사면하고 다시 또 차단 건. 풀리자마자 바로 차단되는 분들도 꽤 많아. 왜냐면 그동안 치던 버릇이 있으니까. 엄격하게 관리하는군요. 그래서 다시 풀자마자 바로 차단. 또 한 1년 있다 또 사면합니다. 또 그런 게 있습니다.